안녕하세요.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 같고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금 좋은지 너무 혼란스럽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죽염하시는 분들은 죽염이 최고다. 용융소금은 용융소금이 최고다. 아니면 천일염을 먹어야 되고 암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각자 자기 소금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래서 뭐 먹어야 될지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염을 하시고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보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죽염 드시고 그런 많은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또 주변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봐오셨고요. 용융소금도 마찬가지고 또 천일염 혹은 암염 그 어떤 소금을 보급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소금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했고 주변에 아니면 뭐 판매하셨을 때 많은 좋아진 사례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소금이 최고다. 이 소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다른 소금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조건에서 소금만 달리하면서 같은 사람에게 장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이나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다든가 그런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소금이 더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소금이 있다면 그 소금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 소금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드셔라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이야기고 소금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셨던 경험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소금이나 다 괜찮으니까 먹어라 라고 한다는 건 아무 소금이나 다 똑같다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소금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소금을 고온에서 용융을 한다던가 아니면 긴 시간을 고품질의 프리미엄 천일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할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소금이 다 똑같다면 짠맛이고 염화나트륨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다 똑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가격이 고가라면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뭐 다 똑같은 소금인데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일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입장에서는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소금이나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마트 가서 사서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정말 좋은 소금을 찾아야 되고 그런 소금을 추천하고 보급을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요. 저도 25년 넘게 소금을 계속 먹어왔고 이 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통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해왔는데요. 저희가 쓰는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소금 중에서 순도가 이제 가장 높은 소금을 끓이고 녹여서 순수한 소금만 얻은 소금이 바로 이제 용융소금인데요. 용융소금을 주로 쓰고 있고요. 저도 초창기에 뭐 20여 년 전에 처음 소금을 먹을 때는 천일염도 먹어보고 그리고 죽염도 먹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 천일염, 좋은 천일염들이 나왔지만 당시엔 제가 그런 천일염을 못 만나서 그런지 먹었을 때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돼서 수분으로 인한 그 문제들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염은 죽염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그 양을 채우기에는 죽염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먹으면서 제 몸이 원한 필요를 하는 만큼의 소금 양을 충분히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나 혹은 현재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마트에 가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소금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또 현재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 소금이나 드셔서 원하는 효과를 보시기는 좀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좀 소금을 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영상 보시고 일반적인 소금 구해서 먹어보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괜찮더라 나는 이거 먹고 몸도 가볍고 잠도 잘 자고 변비도 없어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탈모도 줄었다. 이런 이제 소금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다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그 소금 그냥 드시면 됩니다.
굳이 고가의 소금 이렇게 안 드셔도 되는데 소금이 필요한 것 같고 좋다고 해서 나름대로 소금을 먹어봤는데 너무 힘들고 또 그런 좋은 변화들을 경험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소금이 나에게 안 맞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금이 나에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융소금을 주로 쓰는 이유는 용융소금은 순수하고 깨끗한 아주 순도가 높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광물, 미네랄이죠. 금속이기도 하고요. 가공을 하지 않은 소금 안에는 소금 아닌 것들이 사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보고 미량의 어떤 미네랄들이 또 꼭 필요하다. 그걸 먹기 위해서 천연염, 자연염만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통해서 건강 문제 해결하고 좋아지셨다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실제 그 몸에서 미세하게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하기에 현재 좀 무리가 많은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금 아닌 것들 이 함께 있다 보니 그것까지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순수한 소금일수록 이온화되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이 소금을 실제 내 걸로 쓸 수 있는 그 소금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커집니다. 몸이 특별히 어떤 그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소금 드셔도 괜찮은데 몸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금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되게 민감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용융 횟수가 1회, 3회부터 해서 8회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금들이 있지만 용융 횟수가 낮은 소금을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 좋은 반응들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소금 드셨을 때 너무 힘들고 잘 흡수도 안 되고 좋은 느낌을 못 받다가 순도가 높은 용융 횟수가 높은 소금을 드셨을 때 용융 시간이 긴 걸 드셨을 때 그때 정말 소금이 다르다. 이건 너무 흡수가 잘 되고 먹기도 좋고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거든요. 물론 성분으로 따지면 똑같은 염화나트륨 99.9%겠지만 그 소금이 얻어지는 과정에 들어간 에너지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시중에 내가 마트에서 용융 소금을 사서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용융 소금은 좋다. 근데 먹을 거면 고온에 용융한 걸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용융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융은 말 그대로 이 광물이 액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소금은 광물이다 보니까 금속인 거죠. 8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그 아래의 온도에서는 아무리 고온에서 열을 가해도 그냥 수분이 날아가고 우리 마치 집에서 프라이팬에서 소금을 볶아봤자 그 볶은 소금이 물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타기만 하는 거죠. 그냥 유독가스 나오고 수분 날아가고 색깔만 좀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정도? 아무리 높이 온도를 올려도 300도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뭐 먹는 소금 이런 거는 그냥 요리에 맛있게 넣으려고 하는 용도로는 모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왠지 볶은 소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쓰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용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액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융을 시키는 온도는 고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서 연금술을 하고 재련을 하듯이 그렇게 고온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용융한 거 먹지 말아라는 게 용융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의 식품 공전상 식품 유형 분류에서 태움과 용융소금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소금 하는 분들은 왜 우리는 태우는 소금이 아니라 용융소금인데 거기에 같이 묶어 놓냐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운 소금들이 용융소금인 줄 알고 그냥 드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용융소금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용융을 하려면 고온이 필요하고 보통 1000도 이상에서 용융을 해서 그걸 긴 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회 용융을 해서 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마트에는 용융소금이 없다. 그냥 구운 소금은 있을 수 있지만 용융의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용융소금이 왜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과 물은 순수할수록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물이 좋은가? 알칼리 이온수가 좋다, 수소수가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어떤 물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라는 거는 물이 과연 우리 몸에서 뭘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가? 물은 영양분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동시키고 분해시키고 그리고 혈액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소가 되면서 어떤 물질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순수한 물의 원래 속성이나 역할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소금이 아닌 다른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좋은가?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과 소금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잘 흐를 수 있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고유의 다른 속성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 소금에 가장 가까운 깨끗한 소금만 있는 소금과 깨끗한 물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특히 지금 현대사회처럼 점점 물과 공기, 바다가 다 오염이 되고 있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빼내고 짜내야 될지 잘 씻어내고 배출하는 것이 또 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먹는 것만큼 내 입에 들어오는 내 밥상에 오르는 모든 먹을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경로로 만들어져서 오는지 그걸 일일이 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가려서 먹기는 너무 힘들고 사실 불가능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먹게 돼도 어떻게 잘 빼낼 것인가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바다도 예전 같지 않고 오염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연구 결과 따르면 아기들 같은 경우 어릴 때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축적이 돼서 성장하면서 같이 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소금을 자연염, 천연염이라고 해서 먹기는 무리가 많이 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소금, 깨끗한 물을 얻을 건지는 인류의 화두가 될 것이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융소금이라는 것이 탄생한 배경도 그런 소금의 본질이나 속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용융 방식의 소금이 탄생을 했고 그 소금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죽염 드시고 천일염 드시고 암염을 드시고 해양심층수 소금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 소금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금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소금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리고 다른 소금들을 먹어봤는데 소금이 필요한 거는 같은데 문제 해결이 안 됐던 분들이라면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을 드셔보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소금을 드셔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 소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금물, 소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러분들 몸이 원하는 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식사를 어떻게 맛있게 할 건가? 식사에 내 몸에 맞는 간을 간간하고 짭조름하게 잘 하셔서 음식 맛있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소금물 따로 막 소금차 막 챙겨 드시면서 정작 식사는 제대로 안 하시고 간도 안 맞게 그냥 드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맛있게 간을 맞춰서 잘 하시고요. 일반 소금, 마트에 있는 소금들도 음식에 간하는 데는 충분히 다 잘 쓰실 수 있는 소금이라서 간을 하셔도 좋은데 그런데 이제 신장이 약하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도 좋은 소금, 깨끗한 용융소금으로 음식에 간하는 용으로 나온 또 용융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크게 가격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 소금으로 또 간을 해서 드시면 음식 맛도 훨씬 깔끔하고 드셨을 때 일반 소금보다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좀 편하게 식사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맛을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소금들 맛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들 잘 활용해서 직접 요리할 때마다 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해서 소금도 이렇게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구나 이런 소금 넣었을 때는 풍미가 이렇게 살아나고 또 간이 이렇게 달라지고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네 그런 즐거움을 소금을 통해서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 식사의 즐거움을 높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소금이 보이기만 하면 구입을 해서
먹어도 보고 다양하게 이제 음식에 넣어가지고 요리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 맞아야 맛도 살고 몸도 삽니다. 맛있게 드셔야지 드신 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체력을 만듭니다. 항상 그걸 가장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소금차나 소금물 한두 잔씩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더 양을 늘려가는 것으로 이 짠맛의 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 소금차, 소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